네, 오늘은 현대힘스 코드번호 460930 이 기업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 현대힘스. 요즘 시장에서 말이 많죠? 네, 맞아요. 제공해주신 자료들 보니까 조선업 호황이라는 아주 든든한 배경이 있고요. 그렇죠.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크죠. 네, 그리고 또 신사업 성장이라는 날개도 달았는데 동시에 최대 주주 지분 매각 가능성 이게 또 큰 무게추처럼 맞습니다. 그게 제일 큰 변수죠, 사실. 정말 흥미로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당신을 위해 이 상반된 힘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핵심만 딱 뽑아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번 딥다이브 목표는요. 현대힘스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좌우할 핵심, 그러니까 본업 상황, 신사업 현황, 시장의 기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지분 매각 이슈 이걸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영화까지 짚어보시죠. 자, 그럼 현대힘스. 이게 도대체 어떤 회사냐? 핵심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선박에 들어가는 아주 큰 구조물들, 블럭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그 엔진룸, 그 기관실 부분? 아, 배의 심장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중앙부 화물칸 블럭, 또 선수 부분의 구상선수, 그리고 LPG 탱크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아주 크고 복잡해 보이던데요. 맞습니다. 만들기 까다로운 대형 곡블럭 전문 제작사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선박 블럭을 외부에서 만드는 회사 중에서는 1등이고요. 아, 1등이군요. 네. 근데 주요 고객이 HD 현대중공업, HD 현대삼호, 뭐 이런 대형 조선사들입니다. 아, 그럼 거의 HD 현대그룹 물량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거의 뭐 캡티브 마켓이라고 봐야죠. 안정적인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뭐 장점이자 단점, 양날의 검 이런 말이 딱 맞겠네요. 정확합니다. HD 현대그룹 수주가 막 4년치 이상 쌓여 있다. 이럴 때는 현대힘스도 최소 2, 3년치 일감은 확보된 셈이죠. 안정적이네요, 그럴 땐. 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이 그룹사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게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이제 시장이 현대힘스를 왜 주목하는지 그 포인트를 좀 봐야 하는데요. 네, 어떤 점들을 봐야 할까요? 첫째는 역시 아까 잠깐 나온 조선업 슈퍼사이클입니다. 아, 역시 그거군요. 네, 신조선가,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요. 특히 에린기선 같은 비싼 배들 주문이 밀려들면서 조선업 경기가 적어도 2026년까지는 좋을 거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그럼 현대힘스는 이 흐름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겠네요. 그렇죠. 핵심 수혜주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조선사들이 이제 흑자 전환하고 이익을 내기 시작하면 그 효과가 협력업체들한테 퍼지잖아요. 네, 낙수 효과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 낙수 효과가 2025년부터는 본격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오, 분업은 정말 든든하네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신사업도 키우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두 가지 신사업이 좀 가시화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인가요? 하나는 항만 크레인 사업입니다. 이게 내년 2025년 8월에 첫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고요. 최근에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 크레인 사업 한 215억 원 규모인데 이걸 따내는 성과도 있었고요. 오, 벌써 수주 성과가 있군요. 다른 하나는요? 다른 하나는 친환경 선박 기자재 쪽입니다. LPG나 LNG를 담는 독립형 화물창, 그리고 연료 탱크 설비, 이쪽에 한 290억 원 정도 투자를 했어요. 아, 환경 규제 강화에 맞춰서 준비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IMO 규제 같은 거에 직접 대응하는 거죠. 근데 아까 그 항만 크레인 사업이 그냥 사업 다각화 그 이상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이게 세 번째 주목 포인트랑 연결되는데 바로 지정학적 수혜 가능성입니다. 지점학적 수혜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에서요, 항만 보안 문제나 뭐 이런저런 이유로 중국산 크레인 쓰는 걸 좀 꺼리는 분위기가 있어요. 아,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탈중국화 흐름 속에서 현대힘스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특히 HD 현대사모의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거의 유일한 국내 업체라는 점도 중요하고요. 아, 그럼 경쟁이 좀 덜한 시장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종의 보호받는 시장에 진입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꽤 큰 의미가 있죠. 와, 성장 스토리는 정말 매력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운 부분이죠.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JMP라고요. 네, JMP. 여기가 가진 지분이 52.88%나 됩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죠.
이 지분을 매각하려고 추진 중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52.88%면 엄청난 물량이네요. 그렇죠. 이게 언제든 시장에 풀릴 수 있는 잠재적 매물, 오버행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주가 상승을 꽉 누르고 있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럼 이 매각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주가가 크게 움직이겠군요. 네,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또 누가 사가느냐, 이게 뭐 사업 시너지를 볼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SI일지 아니면 그냥 투자 수익만 노리는 FI일지 여기에 따라서 주가 방향이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아, 정말 복잡하네요. 근데 이 와중에 또 상반된 신호들도 나왔다고요? 네, 그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최지영 대표이사라고 이분이 지난 9월 말에요. 스톡 옵션을 행사했어요. 2만 주를. 네. 근데 행사 가격이 주당 5,500원이었어요. 지금 주가가 한 22,000원 후반대인데 엄청 낮죠? 와, 5,500원이요? 거의 4분의 1 가격이네요. 그렇죠. 이건 뭐 내부자가 보기엔 회사가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질 거다. 이런 강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바로 다음 달 10월 10일에는요. 이대주주 격이던 허큘리스 홀딩스라는 곳이 있었는데 네. 여기가 가진 지분 13.72%를 전량 다 팔아버렸어요. 시간외 대량 매매, 블록딜러요. 아, 대표는 사고 이대주주는 팔고 정반대네요. 네, 그러니까 다른 재무적 투자자들도 또 차액 실현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알 수가 없네요. 그럼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분석 보고서에서는 주가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시나리오 같은 게 있습니까? 네, 보고서에서는 이 JMPS 지분 매각 결과를 기준으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가지요? 네, 가장 보수적으로는 매각이 좀 지연되거나 잘 안 될 경우 이때는 주가가 18,000원에서 22,000원 사이에서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고요. 확률은 한 30% 정도로 봅니다. 18,000원에서 22,000원. 지금이랑 비슷하거나 좀 낮은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중립적인 시나리오는 M&A 이슈가 좀 길어지더라도 본업 실적이나 신사업 성과가 주가를 받쳐주면서 23,000원에서 28,000원 사이에서 움직일 거다. 이게 확률 40%로 가장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이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이 2만 원대 초중반이니까요. 그럼 마지막,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뭔가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이 JMPA 지분이 소위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SI, 그러니까 전략적 투자자에게 성공적으로 매각되는 경우입니다. 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에게 비싸게 팔리는 거군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주가가 29,000원에서 34,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률은 역시 30%고요. 이때는 진짜 몸값 1조 원 이야기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와, 34,000원이면 지금보다 50% 이상 오르는 건데요. 그만큼 매각 성사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핵심 별수죠. 결국 당신이 현대임스를 이해하는 핵심은 이거네요. 조선업 포항과 신사업이라는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 네, 펀더멘털은 좋죠. 그런데 동시에 JMP 지분 52.88% 매각이라는 거대한 불확실성. 이 둘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맞습니다. 그 균형점을 잘 봐야 합니다. 최근에 그 이대주주, 허큘리스 홀딩스 매도 물량을 소화하고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그랬죠. 이게 어쩌면 시장의 그 리스크보다는 그래도 M&A 성공 가능성이나 성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기 시작한 신호?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량 부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버티고 올라섰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서 당신이 한번 던져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CEO의 자신감 있는 스톡옵션 행사나 지정학적 기회를 등에 업은 신사업의 성장세,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과연 JNP 지분 52.88% 매각이라는 그 거대한 산을 넘어서 성공적인 M&A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네, 아니면 결국 이 50%가 넘는 물량 부담이 주가의 발목을 계속 잡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찾아보는 과정이 현대힘스 투자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아주 중요할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현대임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했습니다.